안녕하세요.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안 보면 큰일 날 뻔했던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자,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해 오셨습니까? 최근에 그 중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네. 그 대표 주자격인 화장품 관련된 산업 리포트 하나 가져왔고 저희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이은택 연구원님 시장 분석 자료 이렇게 2개 가져왔습니다. 네. 화장품. 요때 딱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네. 게 예. 화장품이잖아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바닥 대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에스틸로드도 돌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중국의 하이딜라오를 비롯해서 중국 내수 소비주들도 지금 돌고 있는 와중에 이게 이번에도 양치기 소년에 네. 오지도 않는 늑대가 온다고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진짜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한번 리포트를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처음 갖고 온 리포트는 미래에셋증권의 배성희 연구위님께서 리포트 제목으로는 화장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제목입니다. 네, 첫 번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이 면세 그리고 중국 현지 그리고 비중국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면세 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따이공 수요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4년도 1분기 면세 시장은 YOY로 10% 성장하면서 오랜만에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1월에 YOY로 87% 증가했고 2회에서 3월 달은 YOY로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월 강세가 주요했고 1월 매출이 강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23년도 하반기부터 따이공 수요가 회복 추세에 있었던 가운데 두 번째로 춘절 시점 차가 반영되었고 무엇보다 세 번째로 규제 강화 이전 따이공의 선제적인 재고 확보 수요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규제 이후인 2월부터 따이공 매출은 예상대로 위축되어 있으나 연휴 기간 여행객 수요가 따이공 하락을 방어해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월별 등락은 있지만 따이공 여행객 전반을 아울러 수요는 회복세로 판단이 된다라고 첫 번째로 운을 띄워주셨고 밑에 쪽 봐주시면은 방한 외래객 수 추이 제가 갖고 왔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와 왔습니다. 보시면 24년도 2월달 데이터가 이번에 저희 주말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총 103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방한을 했는데 이 중에서 중국 쪽 숫자를 봐주시면은 34만 명이 증가를 하면서 1월 대비해서 거의 20% 넘는 숫자가 한국으로 방한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전체로는 19년도 2월 대비해서는 한 86% 정도 회복한 수치이고 각각 주요 국가별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한 76%, 일본이 75%, 미국이 한 108% 정도 회복한 수치 그리고 있습니다. 야, 그렇네요. 지금 밑에 보이는 차트에 2019년부터 월별 한국으로 들어온 관광객 수, 그리고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미국 관광객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네. 2019년 2월 달에 중국 관광객이 45만 명, 일본 21만 명, 미국 5만 7천 명이었는데, 네. 지금 이번 2월 달에 중국 관광객이 34만 명, 네, 맞습니다. 일본 18만 명, 그리고 미국이 6만 2천 명. 네. 이렇게 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광부는 중국 관광객이 드디어 30만을 돌파했는데 네, 34만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어제가 특히 좀 심했는데 그 주말간에 중국 PMI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그 2월 달 방한 외래객 숫자 중에서 중국인 숫자가 크게 이렇게 튀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확 올라왔던 모습을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최상무님 뭐 이 정도면 늑대가 온다 했다가 늑대가 왔다, 그죠? 예, 늑대가 왔고요. 하나만 더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부진했던 이유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방문객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 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전에는 뭐 그냥 들어와 가지고 이를테면은 뭐라고 하죠? 충동 구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네. 또
물건도 굉장히 대량으로 구매해 갔는데 네. 최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은 MZ세대 네. 위주로 들어오면서 알뜰 소비 그래요? 예, 또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간간히 나오면서 사실 옛날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했던 패턴하고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좀 양상이 다르다. 이런 분석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관련된 기업들의 소비가 중국인들의 소비가 어떻게 숫자에 반영되는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내용이 아마 리포트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이 방한 외래의 관광객 수에서 제가 하나만 좀 더 언급드리고 넘어가면 그동안에 21년부터 해외, 미국, 유럽 전부 다 리오프닝 하면서 네. 이제 중국 소비도 살아난다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2월 달 가지고 2021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11,900명 들어왔고요. 네. 22년도에는 들어오겠지 했더니 네. 16,700명 들어왔고요. 23년에는 정말 들어온다라고 했더니 네. 45,000명 들어왔어요. 네. 19년도에 45만 명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치기 네. 손인이었어요. 네, 그죠? 요크 옵니다 했다가 뭐야 17,000명 예. 이 뭐 온 것도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러면서 그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22만 명밖에 안 왔고 21년도에 17만 명. 그러다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쭉 늘어나면서 200만 명이 됐는데 지금 1, 2월 합계만 가지고도 190만 명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하게 늑대는 왔고 예. 자, 이 늑대라고 하니까 좀 미안한데 예. 이 요커들이 예. 뭐 면세점에 와서 뭘 사는지 이런 걸 이제 좀 봐야 된다, 그죠? 네, 그 첫 장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아, 그래요? 좀 예. 위에 거 말씀드리면 다만 여전히 따이콩 수요 전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강화된 규제는 구매 단위 그리고 재고 연령인데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정책을 코로나 이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근본 규제는 기존 규제 제기인 만큼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또한 향후 면세 매출은 여행객 수요에 따라 완만하게 회복되다 따이공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가며 추세적으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중국향 비중이 크게 높은데 그 화장품 브랜드별로도 따이공 대응 정도에 따라 면세 실적이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LG생활건강은 기본적으로 따이공이 우호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기된 규제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대응해왔고 근본 분기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면세 매출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이 됨에 따라 24년도 1분기 LG생활건강 쪽 면세 부분에서는 196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4% 성장, 그리고 QOQ 대비해서도 12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따이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기된 규제 중 일부는 기존에도 대응하지 않았고 다만 시장 전반 추세가 나쁘지 않고 기재도 낮기 때문에 전년 대비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면세 쪽 매출액은 1118억 원, YY로 35% 증가, QOQ로는 17% 감소할 것으로 최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QOQ가 LG생활하고 아모레랑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따이콩들이 1월 달에 그 재고 확보를 하게 되면서 LG생활건강 쪽의 물량을 많이 가져온 거를 반영하고 있는 숫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중국 현지 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소비 패턴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예. 중국 현지 실적도 우려 대비 선방 중이라고 합니다. 기저가 낮았던 영향이 크지만 기저가 깊은 만큼 더 나빠지지는 않은 듯하고 1월에서 2월 누적 화장품 소매 판매는 YY로 4% 증가 성장했고 38 분여절 행사도 작년보다 추세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합니다. 38 분여절은 6.18과 광군제 대비 규모는 절반 미만이지만 연간 첫 소비 행사이기 때문에 최신 소비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한데 23년도에는 38 분여절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표 1번 봐주시면은 23년도 38 분여절 티몰 스킨케어 브랜드 거래액 추이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대다수의 주요 화장품 매출 브랜드는 매출이 하락했고 소수 로컬 브랜드 매출은 성장했는데 봐주시면은 포로야나 유니스킨 그리고 자연당 이런 데가 이제 로컬 브랜드여서 이쪽만 성장을 하게 되었고 봐주시면 로레알은 4% 성장이 그쳤고 랑콤이나 에스티로더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은 20에서 한 40%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이 4년도 38분여절 거래액 추이인데 이 결과로는 근본 38분여절은 플랫폼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방했고 상위권 브랜드의 거래액도 대부분 전년 대비 성장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38분여절이 3월 8일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38분여절 이런 게 있었네. 사실 제가 왕 차장님한테 이거 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아무튼 23년도 대비해서 확실히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죠? 네, 맞습니다. 에스티로터 같은 경우에도 도우인 이런 데서는 한 82% 정도 성장하고 로레알도 72%, 뭐 지방시 이런 데도 한 95%, 생로랑도 130% 정도 그러네요. 네, 성장한 걸 볼 수 있고 맨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그 표 4번에 설화수하고 더우도 있는데 진감률이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48%, 더우가 384% 정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 브랜드도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설화수, 더후. 네, 더후가 LG생건이고 설화수가 아모레퍼시픽. 네, 맞습니다. 야, 더후가 384% 예. 증가됐다, 그죠? 대단한데요. 38분여절 콰이쇼. 콰이쇼가 뭐더라? 중국 쪽은 아예 몰라가지고. 네. 이거 우리 왕차장이 콰이쇼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아, 그런가요? 기억이 안 아, 네. 플랫폼이라고. 플랫. 네.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름인가 보네. 네네네. 네, 그래서 밑에 쪽 한국의 브랜드 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G성원강은 주력 라인인 청계단을 23년도 9월 리뉴얼 출시했는데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에 마케팅 비용이 확대되었고 셀인 채널에서 재고 조정 이슈가 발생했으나 현재 정상화되었고 리뉴얼 반응이 점차 매출로 연결되는 중으로 파악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올해 1분기 중국 화장품 매출은 1,138억 원으로 YY로 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한 비주력 브랜드를 추소 중이기 때문에 더우 성장은 전체 부문 성과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더우는 청계단 이후에도 전략 제품을 육성할 예정인 비첩 자생 에센스를 3월 말 국내에 리뉴얼했고 2분기 기준 중국에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쪽 말씀드리면 22년도에 설화수를 리뉴얼했는데 23년도에 공격적으로 중국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음생의 세럼에 투자가 집중되었는데 스킨 로션 카테고리 특성상 세럼 대비 가격 접근성이 좋은 점이 소비 트렌드에 소구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인기 상품 라인업이 추가된 효과로 올해 1분기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은 1,393억 원으로 YY로 8% 역성장해서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국 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추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올해 1분기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실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최악을 예상했던 중국이 우려 측원을 양호했기 때문이고 구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비중국에 있는데 근본 분기처럼 중국이 더 악화되지 않은 선에서 비중국 성과가 확인되는 실적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쪽 기업 분석 리포트 가져왔는데 같은 연구원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비중국 계속 좋고 중국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7.1조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포워드 멀티플은 26배 정도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단에서는 YOY로 1% 성장한 9,1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YOY로 8% 역성장한 592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비중국 성장이 유효한 가운데 중국 적자가 목표 수준에서 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 실적은 매출액으로 1,493억 원으로 YOY로 8% 감소, 영업적자 216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10% 이상 매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기저효과와 함께 38 분유절 성과가 반영된 영향이 크고 매출이 우려 대비 선방하면서 목표 영업적자 200억 원 수준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설화수 매출 하락폭을 키웠던 티몰 재고조 정도 마무리되어서 근본 중국 설화수도 YOY로 10% 하락에 그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중국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한데 23년도 1분기 미국은 YOY로 34%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익성도 10% 이상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쪽은 일부 오프라인 매장 휴전과 MBS 셀인 확대로 YOY로 3% 손폭 성장하겠으나 셀인 기준이 아닌 실질 성장으로는 성장 방향성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아세안도 매출에 부침은 있지만 7% 내외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중국 해외 매출은 2,250억 원으로 YOY로 13% 성장하면서 비중으로는 24%까지 확대되며 이는 중국 비중 15%를 여유 있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암무리 퍼시픽은 자체 실적만으로도 다양한 빠르게 지역 다변화가 확인되고 있는데 중국이 지난해 같이 과도한 적자만 내지 않는다면 지금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금번 분기 실적을 통해 중국 적자 축소에 대한 가시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24년도 2분기부터 코스알엑스가 연결 편입되면서 비중국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코스알엑스는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베이스가 무색하게 채널 그리고 제품 마케팅 확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현재까지 성장 추세에 비춰봤을 때 회사 측 가이던스인 YOY로 30% 성장은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주가는 직전 분기 중국 적자 확대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했지만 해당 우려가 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스알엑스 기대감이 재차 대두될 수 있어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코스알엑스가 뭐 하는 회사? 그 아모레 퍼시픽이 최근에 주가가 작년 정도에 한번 튄 적이 있는데 네. 이 코스알엑스 때문에라고 판단을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기존에 뭐 비타민 C 같은 더마 화장품 계열을 이렇게 더마 화장품이나 아니면 선크림 관련 제품들을 좀 싸게 이렇게 판매하는 유통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 밑에 아모레 퍼시픽 실적 추정 상세 내역에 보면 이 코스알엑스에 대한 실적이 잡히는 게 딱 2분기부터 잡히네요. 네, 맞습니다. 음, 한 1,000억 정도 2분기, 분기마다 1,000억, 그리고 3분기는 1,5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리포트 제목처럼 네. 비중국은 계속 좋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고성장하고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 네. 딱 이렇게 더 악화는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오히려 살아남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중국 쪽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야 그 자산 이펙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가 브랜드 화장품들도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맞춰서 주가도 탄력받고 올라올 수 있다고 그렇죠. 대부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중국에서 자동차, 핸드폰 네. 뭐 이렇게 출시돼서 뭐 샤오미 자동차에 뭐 열광하고 이런 거 보면 중국 소비가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위축되는 거 안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소비는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더 악화되지는 않은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오히려 호전되고 있는 초입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맞습니다. 화장품 주식 요 컨센서스를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올해 4조 2천억 매출. 네. 네. 그리고 국내가 딱 절반이네요. 네. 국내 절반 2조 2천억, 해외 2조 정도. 네, 요 정도 돼 있고 YOY로는 재작년까지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1 계속 역성장이었는데 올해 14.5% 그리고 내년에도 11%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고, 여기 중국만 딱 보면, 재작년에 7,900억, 그리고 작년에 5,500억, 그리고 올해 또 5,600억, 내년에 5,700억. 그러니까 중국이 뭐 회복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가정을 전혀 네.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만 근데 투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저희가 미인대 한정된 자원으로 네. 미인대회를 뽑아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최근 시장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최근에 미인으로서 발탁된 게 결국에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가 치고 달리니까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바닥을 잡혀도 그런 삼성전자 같이 오늘 튀는 날들은 이런 주식들이 또 다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하락하는 날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제처럼 급등하는 날 따라잡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매수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러겠네요. 네. 네. 아직까지는 숫자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네. 않은데, 네. 이 반도체도 이번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제가 3월 15일 날 만들었던 자료 보니까 예. 72,000 얼마였었더라고요. 예, 예. 한 달도 안 됐어요. 보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네. 조롱당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느덧 85,000원이 네. 돼버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박성구 주임 얘기처럼 예. 빠질 때마다 야금야금 이제 좀 네. 사 모으다가 네. 숫자 나올 때 애드업하는 전략, 예. 네,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도 좋아하는 우리 이현택 연구원이 어떤 리포트를 냈죠? 증시 랠리와 조정 가능성 점검입니다.